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드디어 한 바퀴를 다 돌리고 나서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비수험적인 부분들을 나가게 될 건데요. 그 첫 번째가 Chapter 5 Modal Verbs라고 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모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를 가리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조동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특히 공시나 중등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몇 가지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준조동사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뒤에 투부정사를 가져오냐 동사 원형을 가져오냐를 구분하는 것들이 주로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떤 거 표현 다음엔 투부정사가 와, 어떤 거 표현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와, 이렇게 외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have to do 이런 어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버렸잖아요. have 다음엔 to do가 와, 이렇게 외우지 않고 have to는 뒤에 have to는 must랑 똑같다, should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휘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투부정사까지를 묶어가지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포인트만 확인하면 이번 Modal Verbs 파트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뭔가 필기가 되게 많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필기해 놓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별표로 쳐놓은 것부터 볼게요. 하나의 조동사는 하나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즉 can이라고 써져 있더라도 can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may를 보더라도 may도 하나, 2개, 3개, 5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조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조동사라고 하면서 조동사의 분류를 적어놨는데요. 1차적 조동사라고 되어 있는 게 be, do, have라고 나와 있고요. 서법 조동사라고 되어 있는 게 modal auxiliaries를 말하는 겁니다. 1차적 조동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는 조동사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로 분류하고 있어요? 조동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조동사로 분류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비동사 플러스 ing. 이거 진행형 만들 때 쓰네.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 수동태 만들 때 쓰는 거잖아. 그죠? have 플러스 pp. 이거 완료형 만들 때 쓰는 거네. 이런 표현들에서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잖아. 이 부분이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얘네는 뭐예요? be, have 이 부분은 뭐예요? 의미를 완성시킨다기보다는 특정한 표현을 완성시키기 위한 부품일 뿐이죠. 이 의미한테 너네도 그래도 이제 동사 부분이다 라고 준동사한테 의미를 부여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동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1차적 조동사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는 1차적 조동사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준조동사 혹은 상조동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묶어서 말씀드려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하늘색으로 표시하는 것들 조금 더 보니까 비동사는 진행형에 사용된다. 비동사는 수동태에 사용된다. 두 동사는 I do have 이런 식으로 쓸 때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have는 have pp꼴을 사용한다. 근데 이 녀석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You have studied 블라블라블라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하죠? Have you studied? 이런 식으로 쓰죠. 지금 누가 어느 위치로 왔어요? have가 문 두의 위치로 왔죠. 주어와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조주본 의문문의 어수는 조동사, 주어, 본동사인데 조동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죠. have는 조동사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you have studied. 이거 부정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You haven't studied. 이렇게 쓰게 되죠. not을 붙이는 건 조동사에 붙이는 건데 have에 붙어 있네. have도 조동사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서법 조동사 보겠습니다. 서법 조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동사들입니다. can,
may, must, should, 뭐 will 이런 단어들. 근데 이러한 조동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조동사가 붙어 있다는 건, 서법 조동사가 붙어 있다는 건 화자가 팩트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100% 팩트일 수는 없습니다. 팩트일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만의 이해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 이해 과정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걸 거니까요. 즉 잘못된 사실을 알고서 말하는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발화가 팩트이고 팩트가 아닌 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이 애초에 이건 내 의견이야. 이거 아닐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알기로는 팩트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차이가 있죠. 우리 엄마의 성은 김씨야 라고 말하는 거랑 내 생각엔 우리 엄마의 성씨는 김씨야. 너네 엄마의 성씨는 김씨여야만 해. 이런 것들은 다르잖아요. 그쵸? 이렇게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면요.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화자의 의견임이 강조됩니다. 화자의 주관이 반영됐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한다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조동사를 붙이는 취지 자체가 가능성에 대해서, 내 의지에 대해서 내 주관을 반영하겠다는 뜻인 거라고요. 오케이? 이 부분은 앞으로 차차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입니다. 조동사의 성격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사실 문법 교재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nice properties라고 부르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에다가 nice properties라고 검색을 하시면 조동사의 성질들을 모아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동사라 함은 not 같은 게 붙어서 부정을 이룰 수도 있어야 되고 조주본, 도치도 이룰 수가 있어야 되고요. 대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에도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조동사라고 분류하겠다라고 거꾸로 정의하셔도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조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전부 다 다뤄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동사의 종류를 알아봐야겠죠? 조동사의 종류 보니까 be, have, do라고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일체적 조동사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I am surfing, be 플러스 ing죠. The book is written,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네요. Beth and I have been, have 플러스 pp니까 완료형. I do hope, 강조해 두고요. Never does she skip, 위에서 말씀드렸던 도치가 가능하다. 즉 두 동사도 도치가 가능하니 조동사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죠. 4번으로 넘어가 보니까 법조동사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조동사들. 그래서 will 나와 있고요. must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가 있는고 하고 보니 가능성, 추측, 필요, 의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옆에 조금 어려운 말을 써놨습니다. 이거는 학부 수준에서 보는 문법책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epistemic, 진술 완화적인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디언책, 의무, 명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epistemic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가능성이라던가 개연성이라던가 필연성, 예측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epistemic이라고 하고요. 뭐 해야만 한다와 같은 의무, 해도 된다 허가, 뭐 할 수 있다 능력, 뭐 이런 의지, 자발성 등등을 나타내는 것들을 디언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학부 수준의, 대학교 수준의 문법책들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꼭 다루는 게 있어요. 한 개의 조동사, 예로 드는 겁니다. 한 개의 조동사가 에피스테믹으로도 쓰일 수 있고 디언틱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우리는 맥락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구분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 내려가 보다가 여기 준조동사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준조동사라는 거는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쓰는 모든 표현들은 어느 한 개 이상의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준조동사라는 표현을 사실 여러 책들에서 보진 못해가지고 제가 몇 권 안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정식 명칭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너무 유용한 표현이어서 저는 많이 씁니다. 어떤 것들이 준조동사냐? have to, be able to, be about to, be bound to, be due to 등등등. 뭔가 비동사가 나와 있고 have 동사가 나와 있고 투부정사랑 결합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냥 어휘 단어인 것들, 조동사가 아닌 것들이
합쳐진 표현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 조동사의 의미를 나타내더라. 화자가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지와 같은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준조동사, 100% 법조동사처럼 조동사는 아니지만 얘네는 준조동사라고 부를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저는 얘네들도 준조동사라고 분류할 건데 조동사적 관용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had better, had best, would rather, would sooner, be to, have got to 이렇게 뭔가 덩어리진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조동사적 관용어라고도 부르더라. 근데 저는 이런 복잡한 명칭들 다 쓰지 않을 거고 그냥 준조동사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거를 퉁쳐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동사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nice properties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온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조동사 다음에는 조동사가 또 나올 수 없다. will, can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를 하나 더 붙이고 싶으면 이외에 상응하는 준조동사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will be able to 이런 표현을. 그러면 can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be able to 할 수 있다죠. 그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형은 조동사에 not을 붙인다. 그래서 I cannot do, I can't do can에다가 not을 붙였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드디어 구체적인 조동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can입니다. can만 하더라도 주요 의미가 지금 벌써 몇 개예요? 5개죠. 5개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거 다 보셔야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 다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해석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뜻 부분만 볼까요?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부 다 할 수 있다로만 퉁치더라도 한국어적으로 대충 의미가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맥락에서는 그냥 다 할 수 있다로만 퉁쳐버리셔도 돼요. 할 수 있다로 했는데 뭔가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할 것 같은 뜻으로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예문들을 많이 접하시다가 가끔 막 할 수 있다로 했더니 해석이 너무 안 된다. 그럼 문법책 한번 펴보시겠죠? 이 작업이 몇 번 반복되시고 나면 굳이 우리가 이걸 구분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케이, 아시겠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능력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된대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My uncle can speak 4 languages. 내 삼촌은 can speak 말할 수 있다. 4 languages. 4개의 언어들을. 어렵지 않네요. could 보겠습니다. I could run 100 meters within 15 seconds. 나는 뛸 수 있었다. 100m를 15초 안에. 어렵지 않네요. 이제 여기에 can을 will be able to 형태로 바꿔서 사용해보면 I will be able to make a lot of money. 나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뜻이니까 그런가?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가입니다. 뭐뭐 해도 좋다는 뜻인데 You can take my umbrella if it rains. 너는 can take 가져가도 좋아. My umbrella 내 우산을 if it rains 비가 온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it 같은 경우에는 그것 이런 뜻이 아니라 be, in, 칭, 주어로서 날씨나 명암이나 시간 같은 걸 나타낼 때 굳이 해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it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it rains 비가 온다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높아심에 하나 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뭔가 미래 시제 will rain을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rains 현재 시제를 써버렸다. 이것까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Could I hand in the report tomorrow? Could I 지금 의문문이네요. 내가 해도 좋을까요?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hand in 그러면 제출하다는 뜻이죠. The report tomorrow 그 리포터를 tomorrow 내일 제출해도 될까요? Yes you can. 그래 너 해도 돼. 여기서 해도 된다는 건 뭐예요?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Hand in the report tomorrow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어렵지 않네요. 3번도 가볼까요? 요청,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래요. Can you please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Give a hand. 그러면 도와주다라는 뜻이죠. Can you 해줄 수 있겠습니까? Please, 제발 give me a hand.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네요.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능성과 축적, 뭐뭐일 수 있다라는 거죠. Even professionals can make mistakes. Professionals, 전문가들이죠.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can, 뭐뭐 할 수 있습니다. Make mistakes, 실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강한 부정적 추측, 뭐뭐 일리가 없다. The story cannot be true. 그 이야기는 뭐뭐 일리가 없어. Be true. 진실일 리가 없어. 사실일 리가 없어.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할 수 있다, 일리가 없다. 여기다 그냥 난만 붙인 거라는 의미까지 생각까지 드시죠. 이걸 굳이 따로 배워야 되나? 그쵸? 그냥 해석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그냥 뭐뭐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전부 다 퉁치시더라도 충분히 영어 예문들이 쌓이고 나면 해석이 될 테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됐죠? 옆에 조동사, 구조동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셀스 머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Grammar Book 이란 책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고요. can은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may나 might는 be allowed to 혹은 be permitted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paraphrase가 되어 있는 걸 가져다 드린 거고요. 위에 잠깐 볼게요. can과 may의 차이점이래요. 사실 제가 대학교에서 이 설명 들었을 땐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can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장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이거 가능하긴 한 거잖아 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can을 사용해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can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게 되면요,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may까지 보고 나서 천천히 살펴볼게요. ma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와 might 볼게요. might는 may의 과거형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을 보니까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되나요, 어쩌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정도인데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You may have my seat. 너는 may have 가져도 좋아 my seat 내 자리를. 여기 자리에 앉아도 좋아. I'm going to sit over there. 난 저기 가서 앉을게. 어렵지 않다, 그쵸? May I turn down the volume? 나 turn down 줄여도 될까? The volume 볼륨을 줄여도 될까? 해도 되나요? 어렵지 않네요. 가능성 부분 보겠습니다. 어쩌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If you don't dress warmly, you may catch a cold. 너 don't dress warmly 따뜻하게 입지 않으면 you may catch 걸릴지도 몰라, 잡을지도 몰라 a cold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아요. 자, 위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위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can과 may가 있다면 may는 실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는 말이라 그랬죠. 인간은 밖에 나갔을 때 감기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할 때는 can을 씁니다. 근데 당장에도 그럴 수 있는 경우에는 may를 씁니다. You may catch a cold. 너 감기 걸릴 수도 있다니까. 이거는 너라는 사람은, 인간이란 존재는 밖에 나갔을 때 따뜻하게 입지만 걸릴 수 있어가 아니라 너 지금 걸릴 수 있어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can보다는 may가 더 적합합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영어 화자들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어휘 선택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교하게 좀 더 볼게요. may와 can의 비교입니다. may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허락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may I say something? 이거를 can I say something? 이라고 말할 때는 좀 느낌이 달라요. may I say something? 그러면 당신께서는 저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권한을 주실 수 있는 당신께서는 저한테 이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paraphrase도 may의 paraphrase를 be allowed to 라고 배웠잖아요. 조금 전에. 그 이유가 허락받는다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can은 그렇지 않습니다. Can I
park가 아니죠. park가 아니라 park my car here. 저 여기다 주차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이 공간 자체가 그 주차를 해도 되는 공간이냐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외부로부터 허가가 같은 게 주어져 있는지, 말 그대로 진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란 뜻인 거죠. 그래서 메이와 캔은 비슷한 의미를 가졌지만 굉장히 다를 때 사용한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75페이지 나와 있긴 하지만 may 혹은 might well 이라고 하면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고, may as well 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지금 캔과 may는 문법 규칙으로서 학습해야 될 게 많다기보다는 어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를 외우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문법 규칙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법 규칙은 한 이 정도만 보셔도 되고요. 전부 다 예문을 해석해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에 녹아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